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신규 전문 상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3월입니다. 네, 이제 당장 내일 개학이에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을지 3월 달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3월 달에 우리들의 목표는 바로 상담실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담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에요. 자, 먼저 부모님께는 가정통신문을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뭐 상담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넣으면서 그 아이들 전체의 상담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한번 각 지역 교육청의 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각 지역마다 상담실 이용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일괄로 받는 것이 괜찮은 지역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공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부장님, 교감님과 한번 상의를 나눠보신 후에 3월 초 또는 3월 둘째 주에 전체 전교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어떻게 상담실을 알릴 수 있는가인데요. 예전에는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 시간에, 교직원 회의 시간에 우리가 가서 상담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연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마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 거예요. 메신저에 선생님들께 이제 어떻게 하면 상담실을 좀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실이 어떤 곳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는지를 간략한 소개글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첨부 파일에 첨부해서 전해드리는 방법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메신저를 드릴 때 절대 오전에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전은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상담실에 대한 막 파일과 소개와 여러 가지 막 서류들이 막 포함돼서 전송되면 선생님들이 절대 그거를 차분하게 읽어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사실은 다양한 메신저들이 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그걸 딱 보내버리면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제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이들이 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귀가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메신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예약 전송을 누르거나, 그래서 시간을 뭐 2시 뭐 이런 때로 예약해서 전송을 누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메신저를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첨부 파일에 다양한 서류를 넣지만 본문에는요, 선생님들이 딱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보기 좋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1, 2, 3번 그리고 상담실에 대한 간략한 이용 방법을 딱 한 줄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상담실이 이런 곳이고 어떻게 할 수 있구나를 간략하게 보시고 좀 뭔가 필요할 때 이런 파일들을 열어보실 수 있도록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쓰신다면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도 상담실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구조화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인데요. 이벤트를 하거나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담임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담실에 찾아오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음이 좀 열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담임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열거나 또는 상담실을 개방하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면서 또는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시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장님 또는 교감님과 상의를 해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행사하는 게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상담실을 개방을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아이들이 오고 상담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상담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로 상담하고 싶은 아이들이 딱 뭔가 오고 싶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또 말을 걸기가 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뭐 개방하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세 번 이런 식으로 개방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만 개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3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상담실을 알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고 조금씩 알려지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도 상담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쉽게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첫날 내일 당장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익히고 상담실 어떻게 조금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좀 회의에 들어가거나 또 선생님들께 첫 인사하고 나면 하루는 다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때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급식을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의 급식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제 급식실이 어디 있는지 언제 어떻게 가면 되는지가 아마 선생님들마다 이게 정해진 그런 룰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장님께 한번 미리 물어보면서 언제 급식 시간이 있는지, 누구랑 같이 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제 잘 몰라서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부장님이 알아서 먼저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맛있게 급식 드시면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도 잘 나누시고요. 그게 아마 선생님들이 내일 가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식 잘 챙겨 드시고 선생님들과 인사 잘 하시고 상담실 어떻게 내가 컨셉 잡을까? 구조화해서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보시고 첫 주에 잘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 우리가 크게 목표를 잡을 것, 그리고 첫 주, 그리고 내일 하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드렸던 파일에 상담실 안내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 틀,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들께 안내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약식 심리검사 이런 것들 제가 다 포함시켰으니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 신청 못하신 분들 꼭 신청해 보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하루 잘 쉬신 다음에 내일 즐겁게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